서울의 가을은 항상 쓸쓸했다. 잎사귀가 붉게 물들고 바람이 코트를 스치며 지나갈 때면 나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이름은 유경, 올해 38,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 꽤 안정된 삶을 사는 여자였다. 결혼한 지 5해, 아내 지은과 함께 사는 이 작은 아파트는 강남의 번잡함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바빴고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했다. 우리 결혼은 세상의 비밀이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가족들조차 모르는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고 믿었다. 유혜는 지은의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지은이 이혼한 후 유혜를 데리고 새 삶을 시작한 거다. 유혜는 올해 20살, 대학생. 영어 영문학과에 다니며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조용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를 레오라고 부르는 건 나만의 비밀. 어렸을 때부터 유혜가 좋아하던 사자처럼 강인한 눈빛 때문이었다. 엄마, 레오라고 불러요. 유혜는 너무 평범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내가 없을 때 집은 텅 비었다. 지은은 이번에도 해외 출장으로 일주일간 뉴욕으로 날아갔다. 경아, 유혜 좀 부탁해. 나 없어도 잘 지내. 그녀의 키스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최근 내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이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외로움. 지은과의 관계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일상이 쌓일수록 그 사랑은 피로로 물들어갔다. 그날 밤 비가 시작됐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며 내 마음을 휘저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손이 미끄러져 그릇이 떨어졌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모든 게 터져나왔다. 눈물이 쏟아지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이렇게 중얼거림이 비바람에 섞였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 유혜였다. 그녀는 우산을 털며 들어오다 나를 보고 멈칫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내 곁에 앉았다. 손에 쥔 피 흘리는 손을 보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엄마, 병원 가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안, 레오야. 유혜는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엄마, 혼자 안고 계시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 거 처음 봐요.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혜는 항상 나를 전마라고 불렀다. 지은의 딸이지만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준 아이, 그 호칭이 지금은 더 아프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딸처럼 사랑했지만 그 사랑 속에 스며든 무언가가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혜는 대학 생활, 친구들, 그리고 최근 읽은 책에 대해 말했다. 엄마, 태어난 척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사랑이 때론 고통이 된다는 거 공감 가요? 그녀의 눈빛이 깊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레오야, 내가 아직 어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랑은 결국 빛이 돼. 하지만 내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과의 사랑은 빛이었지만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유혜는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다. 엄마도 피곤하시죠? 엄마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따뜻함이 비바람 속에서 나를 녹였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다. 유혜가 내 손을 잡고 내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덜 춥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유혜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반찬. 엄마, 먹어요. 몸 회복하세요. 그녀의 미소가 집안을 밝혀주었다. 나는 고마워하며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유혜는 나보다 훨씬 강인했다. 지은의 딸답게 삶의 고난을 이겨낸 아이.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은의 이혼 후 유혜는 홀로 버텨왔다. 레오야,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밝아? 내가 물었다. 유혜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봤다. 엄마가 계시니까요. 엄마와 엄마, 지은가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의 전마가 아니었다. 혈연도, 진짜 가족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존재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 그 주 내내 유혜는 나를 도왔다. 집안일부터 내 작업실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주기까지. 엄마, 이 색상 어때요? 한강의 저녁 노을처럼 그녀가 스케치북에 그린 선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혜의 꿈은 작가가 되는 거였다. 언젠가 제 소설에 엄마를 등장시킬게요. 강하고 아름다운 여주인공으로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은 변질됐다. 유혜가 내 방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문득 그녀의 실루엣에 시선을 빼앗겼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창밖 달빛에 비친 부드러운 곡선. 안 돼, 유경아. 그녀는 내 딸이야.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의 유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경아, 뉴욕은 추워. 너희 둘 잘 지내? 응, 유혜가 잘 돌봐줘. 내 목소리가 떨렸다. 통화 후 유혜가 다가왔다. 엄마, 지은, 목소리 들으니 좋으시죠? 그녀의 미소가 아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유혜에 대한 이 새로운 감정. 그것이 충돌하며 내 마음을 찢어발겼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다. 다리 위에서 유혜가 말했다. 엄마, 여기서 바람 불 때마다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레오. 유혜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들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봐와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요. 그 고백에 내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유혜도 나처럼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손이 스치듯 닿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금단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한강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며 춤을 추는 밤이었다. 유혜의 고백 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레오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을 거야. 하지만 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변명처럼 들렸다. 유혜는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엄마처럼요. 엄마와 엄마, 지은가 행복하신 것처럼. 그녀의 눈에 스며든 수심이 나를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택시 안에서 유혜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그녀의 체향,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만해, 유경아.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네온사인, 길거리 포장마차의 김치전 냄새.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한 폭풍이었다. 다음 날, 유혜는 대학에 가기 전 내 작업을 도왔다. 엄마, 이 로고 어때요? 전통 한지 텍스처를 넣으면 한국적일 거예요. 그녀의 아이디어가 신선했다. 우리는 웃으며 작업했다. 유혜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레오야,
너 정말 재능 있어. 내가 칭찬하자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점심으로 우리는 근처 찜질방에 갔다. 한국의 전통 목욕탕, 증기와 뜨거운 물이 피로를 녹여주었다. 탈의실에서 유혜가 수건을 두르며 말했다. 엄마 피부 진짜 좋아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녀의 시선이 내 몸을 훑는 게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면 이렇게 안 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수증기 속에서 유혜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우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찜질방에서 나온 후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유혜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지은와 어떻게 만났어요? 첫사랑이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회상했다. 대학 때 도서관에서 지은이가 빌려간 책을 내가 찾았어. 그게 시작이었지. 유혜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로맨틱해요. 나도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에 피어나는 감정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으니까. 유혜를 향한 금단의 사랑. 저녁,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랑해, 경아. 곧 돌아갈게. 나는 답장을 보냈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유혜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지은의 특기인 비빔밥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 같이 먹어요. 엄마, 지은, 맛으로 해봤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유혜의 미소가 집을 밝혀주었다. 레오야, 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내가 무심코 말하자. 유혜가 웃었다. 엄마가 봐주시니까요. 밤이 깊어 유혜가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잠 못 이루세요? 같이 영화 볼까요? 우리는 침대에 앉아 로맨틱 코미디를 봤다. 스크린 속 커플의 키스가 나오자 유혜가 속삭였다. 엄마들처럼. 키스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달콤하고 따뜻해. 하지만 때론 아파온 의 대답에 유혜가 나를 봤다. 방 안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엄마, 나 엄마한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입을 막았다. 레오야,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유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 이 감정. 어떻게 해요? 그녀가 일어나 방을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쳤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 사랑은 잘못된 거였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관, 사회의 편견, 모든 게 우리를 짓눌렀다. 다음 날 유혜는 일찍 나갔다. 집안은 다시 고요했다. 나는 작업실에 앉아 스케치를 했지만 손이 떨렸다. 유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눈빛,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일 뿐에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감정이 진짜임을 알았다. 오후, 유혜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제 내가 이상한 말 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니, 레오야. 나도 혼란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 포옹이 너무 길었다. 유혜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졌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속삭임이 나를 녹였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말하지 않은 약속처럼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함께 산책하고 요리하고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다. 유혜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대학 친구 중에 나처럼 레즈비언인 애가 있어요. 하지만 말 못해요. 부모님께 실망할까 봐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레오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세상은 천천히 변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지은에 대한 죄책감, 유해에 대한 사랑. 밤마다 나는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다. 유경아, 선택해. 가족인가, 사랑인가.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눈물이 흘렀다. 지은의 출장 마지막 날, 그녀가 전화했다. 내일 돌아와. 유해랑 같이 공항 데리러 와. 나는 동의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유해와 나는 저녁을 먹으며 침묵했다. 엄마, 지은, 가 오시면.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유해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했다. 공항에서 지은을 맞이할 때 유해는 멀찍이 서 있었다. 지은이 나를 안으며 키스했다.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유해의 시선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폭풍의 전조였다. 지은이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그녀는 출장 피로로 피곤해 보였고 나는 유해를 의식하며 행동했다. 경아, 유해가 잘 지냈대. 지은이 물었다. 응, 레오가 나를 많이 도와줬어. 왜 내 대답에 지은이 웃었다. 우리 딸이 최고직. 유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바빠졌다. 회의, 미팅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유해와 나는 피하는 듯 했지만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얽혔다. 엄마, 커피 타줄까요? 유해의 말에 나는 고마워하며 받았다. 손이 스치자 둘 다 멈칫했다. 레오야, 고마워.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비밀이었다. 한 주말 지은이 가족 모임에 갔다. 그녀의 부모님 집, 전통 한옥에서 열리는 제사. 경아, 너도 같이 가. 지은의 말에 나는 거절했다. 집에서 일 좀 할게. 유해랑 있어. 지은은 이해했다. 알았어. 사랑의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됐다. 유해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같이 한강 갈까요? 산책.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으로 갔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레오야, 요즘 어때? 대학은? 내가 물었다. 유해는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자전거를 세웠다. 무슨 일인데? 유해는 강을 바라보며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엄마를 좋아해요. 가족으로가 아니라? 여자로. 그 고백에 내 세상이 멈췄다. 레오야, 그건 안 돼. 하지만 내 목소리는 약했다. 유해의 눈물이 흘렀다. 왜요? 엄마도 느껴요. 그 눈빛, 그 손길,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레오야, 나도 그래? 하지만 지은이, 내 엄마가 있어. 유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감정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울었다. 바람이 우리의 눈물을 날려보냈다.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술. 금단의 맛, 그러나 달콤한 사랑.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밤, 지은이 잠든 사이 유해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들어오세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들어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에 대한, 삶에 대한. 레오야, 이건 비밀이야.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유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 거예요. 그 관계는 은밀하게 깊어졌다. 손잡기, 포옹, 속삭임. 육체적이지 않은 순수한 감정의 교감. 유해는 나에게 시를 썼다.
엄마의 눈빛은 한강의 물결처럼 나를 데려가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레오야, 내가 내 빚이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 이상을 느꼈다. 경아, 요즘 유혜랑 왜 그렇게 가까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그냥 가족이잖아.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느 날 그녀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메시지, 다른 여자와의 대화. 오빠, 오늘 밤 봐. 아니, 눈. 지은의 비밀 연애.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지은이 나를 배신했다. 왜? 우리 사랑은 밤에 지은을 기다리며 울었다. 유해가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유해는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나만 믿어요. 그 포옹이 나의 구원이 됐다. 다음 날 지은과 대면했다. 너 다른 사람 있었어. 지은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결국 고백했다. 미안해, 경아. 출장 중에 외로웠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너무 지쳤어. 나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었다. 유혜는 내 딸은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유혜한테는 말할게. 유혜는 그 사실을 알았다. 엄마, 지은, 강도예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을 울렸다. 지은은 짐을 챙겼다. 미안해, 유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유혜와 나는 서로를 의지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유산. 우리는 한강에서 다시 만났다. 레오야, 우리 도망칠까? 유혜는 웃었다. 아니요, 엄마. 여기서 싸워요. 한국에서 우리 사랑을 지켜요. 지은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유혜와 나는 서로를 보며 살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엄마, 오늘 카페 갈까요? 제 새 소설 읽어드릴게요. 유혜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은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혜를 데려와. 이혼.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 관계를 알지 못했다. 유혜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할머니, 저 잘 있어요. 통화 후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무서워요. 가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달랬다. 레오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우리는 강해. 하지만 내 말은 공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모녀 관계? 상상조차 금기였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대학 친구들의 시선. 유혜는 점점 고립됐다. 어느 날 유혜의 대학에서 이벤트가 있었다. LGBT 인식 워크숍. 엄마, 같이 갈래요? 그녀의 초대에 나는 망설였다. 레오야, 내가 가면 더 눈에 띌 텐데. 하지만 유혜의 눈빛에 못 이겨 동의했다. 강당에 모인 젊은이들,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연사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워크숍 후 유혜가 친구를 소개했다. 이쪽이 제 엄마예요.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 와, 유혜 언니 가족 멋져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유혜가 울었다. 엄마, 나 아직 두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집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레오야, 옛날에 지은과도 이렇게 시작했어. 작은 카페에서 비밀의 사랑. 유혜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의 사랑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나는 회상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의 만남, 첫 데이트로 간 남산타워. 그때 우리는 자유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더 복잡해.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계속했다. 유혜의 머리가 내 가슴에 기대왔다. 엄마, 사랑이란 뭐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생각했다. 너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유혜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부드러운 키스, 감정의 절정. 엄마, 사랑해요. 다음 주 충돌이 왔다. 지은이 돌아왔다. 유혜, 엄마랑 살아. 이 여자랑은 안 돼. 그녀의 외침에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유혜가 소리쳤다. 엄마,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나 유경 엄마를 사랑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너희 둘이, 그녀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다. 이건 병이야. 가족을 파괴하는. 나는 지은을 밀어냈다. 나가. 우리 사랑을 내가 뭐라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유혜, 후회할 거야. 문이 쾅 닫혔다. 유혜는 내 품에 쓰러졌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우리의 사랑은 공식화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사회적 압박이 시작됐다. 지은의 가족이 유혜를 데려가려 했고 내 일감이 줄었다. 레즈비언.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텐데 소문이 퍼졌다. 유혜의 대학에서도 괴롭힘이 있었다. 의부선마랑. 변태 아냐, 익명의 메시지. 우리는 버텼다.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다. 전통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한국에도 이런 사랑 있었어요. 꽃과 나비처럼 노인 할머니의 말에 유혜가 웃었다. 엄마, 우리도 꽃처럼 피어요. 돌아와. 우리는 결심했다. 레오야, 같이 살아. 공개적으로 유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공개는 용감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한강에서 손잡은 모습, 캡션, 우리 사랑의 여정.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 힘내세요. 사랑은 자유예요.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가족을 망치는 짓. 한국 문화 파괴. 유혜의 학교에서 소란이 일었다. 교수님이 불렀다. 유혜 씨, 이런 일로 학업에 지장 있으면 안 돼. 유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교수님, 이게 제3이에요. 나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레오야, 자랑스러워. 그녀의 미소가 나를 지탱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 담그기, 전통 방식. 엄마, 이것처럼 우리 사랑도 발효돼요. 시간이 지나 맛있어질 거예요. 유혜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밤, 악몽이 왔다. 지은의 얼굴, 가족의 비난. 나는 소리치며 깨어났다. 유혜가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유혜,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유혜는 차단했다. 엄마, 이제 우리 새 시작이에요.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레오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책과 커피를 파는 곳, 엄마 디자인으로 로고 만들어요. 유혜의 열정이 나를 움직였다. 카페 오픈 날, 손님들이 몰렸다. LGBT 커뮤니티, 지지자들. 언니들 멋져요. 누군가의 말에 우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시위도 있었다. 도덕 파괴자, 플래카드. 경찰이 왔고 우리는 문을 닫았다. 엄마, 포기할까요? 유혜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레오야. 이게 우리의 싸움.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앉아 별을 봤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유혜의 질문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절대.
너와의 사랑이 내 인생 최고예요. 키스, 별빛 아래. 로맨틱하고 강인한. 시간이 흘렀다. 카페는 안정됐다. 유해의 소설이 출간됐다. 비바람 속의 꽃구리 이야기. 서점에서 사인회, 팬들이 줄을 섰다. 언니, 용기 줘요. 지은도 왔다.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그녀의 사과에 우리는 용서했다. 엄마, 지은, 건강히 지내요.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유해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우울증. 엄마, 나 못 버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레오야, 같이 이겨요. 치료 세션, 상담. 한국의 정신건강 시스템, 서서히 도와줬다. 고난 속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엄마, 고마워. 내가 내 구원이야. 유해의 회복에 나는 울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이 우리를 덮었다. 유해는 회복 중이었다. 엄마, 눈사람 만들어요. 우리는 정원에서 웃었다.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에 쌓였다. 레오야, 예뻐. 우리의 사랑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카페는 성공했다. 책 모임, 토크 콘서트. 사랑의 용기라는 주제. 나는 디자인 전시를 열었다. 유해를 위한 색채, 손님들이 박수 쳤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이야기. 한국도 포용의 시대. 우리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유해의 생물학적 가족 재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친척들의 시선. 유해야, 그 여자랑 왜? 유해는 단호했다. 유경 엄마는 제 가족이에요. 나는 멀리서 지켰다. 장례 후 유해가 말했다. 엄마, 이제 자유로워요. 과거를 놓았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불꽃놀이를 봤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키스, 불꽃처럼 밝았다.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갈 거였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 엄마, 영원히 사랑해요. 유해의 말에 나는 답했다. 나도, 레오야. 우리 사랑은 영원해. 이 이야기는 실화. 한국의 한 구석에서 두 여자의 사랑이 피어난 이야기. 사회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강해졌다.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